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알렉스 페레이라의 타격이라든지 페레이라의 그 미래의 매치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저와 KMMA를 같이 하고 계시는 정용준 관장님이, 용준이 형이 저와 K1 때부터 용준이 형이 K1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 친한 형인데, 용준이 형이 제가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는 것 같다고 닌텐도 스위치를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내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다른 분들이 진 삼국 무쌍 게임 플레이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무쌍 막 난무 찍고 이러는 거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푼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가 해봐 그러면서 닌텐도 스위치에 진 삼국무쌍이 있다고 그거를 또 깔아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또 저희 막내 세진이가 마리오 카트 좋아한다고 하니까 용준이 형이 마리오 카트도 깔아서 여튼 닌텐도 스위치를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 막내 세진이는 진짜 재밌게 잘 하고 있거든요. 시간 날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하고 나가서 놀다가 또 와서 한 판씩 하고 재밌게 하는데, 와, 제가 진짜 미치겠어요. 진삼국무쌍이 제가 옛날에 플스 때 기억하는 거는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 건데, 이 버전이 엠파이어스인가 무슨 어떤 버전이래요. 그래서 약간 정치도 해야 되고, 아니 난 가서 그냥 와서 무쌍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치도 해야 되고, 장비 골라서 삼국시의 장비로 캐릭터 골라서 하려고 하는데 산책 나가야 되고, 산책 나가서 누구 막 꼬셔와야 되고, 전투로 가서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투로 가서도 막 죽이고 있는데 미션 달성 못해서 패배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를, 이렇게 빵꾸투성이의 인간이라는 거를 제가 영상 때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저를 좋게 봐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UFC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타격, 거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점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본적인 걸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알렉스 페레이라의 타격은 원래 글로리에서 킥복서로 활약할 때부터 주류 킥복서들의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원래 주류 킥복싱이라고 한다면 K1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더치 킥복싱, 네덜란드 킥복싱의 스타일을 좀 정석이라고 놓고 본다면, 상대 일단 압박합니다. 일단 전진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강으로 때리는 컴비네이션을 되게 많이 냅니다. 펀치와 킥의 컴비네이션을. 이게 더치 킥복싱의 정석인데요. 페레이라는 전진해서 부수는 거는 맞는데, 이런 더치 킥복서들에 비해서 빈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상대 공격을 더치 킥복서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페인트 동작이라든지 스텝 같은 걸로 딱 수싸움에서 끌어내고 공격을 하는 걸 페레이라는 되게 선호를 해요. 더치 킥복서들은 조금 한두 번 페이크 주고 일단 때려 받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당연히 챔피언인 피터 허츠나 어네스토스나 이런 사람들, 맥스의 앤디 사워라든지 알버트 크라우스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의 공통점을 공유를 하는데, 페레이라는 아니에요. 상대가 안면 먹으면 다리 차고, 다리 차는 걸 막으면 다시 안면 갔다가 바디 치고, 이런 스타일이 페레이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최대한 더 끌어내서 속임수를 더 많이 써서 박는 스타일이에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도 이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데사냐도 킥복서 시절 때부터 보면은 이런 정통 킥복서의 리듬이 아니에요. 약간 정통 킥복서들은, 더치 킥복서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접근 붙는 스타일로 타격을 계속 넣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페레이라나 아데사냐나 둘 다 아닙니다. K1 선수들로 비교하자면 스타일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굳이 한번 나눠보자면 피터 하츠나 어네스토스나 이런 쪽보다는 알리스타 오브레임이나 미르코 크로캅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알렉스 페레이라는 툭툭툭툭 치고, 툭툭툭 펀치 딱 치고 로킥 차고,
이런 동작 별로 없죠. 툭툭툭 치고 로우킥으로 내려오고 이런 게 없죠. 주의를 위로 돌린 다음에 뭐 이런 게 없죠. 그 잔 공격으로 돌리고 주의 돌리고 때리고 이런 게 없죠. 페레이라는. 그리고 클린치 잡혔을 때 잔 니킥 뚱뚱뚱 치는 이런 니킥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선이 굉장히 굵은 스타일의 타격을 구사합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을 구사하는 타격가들이 킥복서든 뭐 복서든 산타 선수든 종합기억 투기에 좀 더 맞다고들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데사냐와의 차이점은 이 페레이라는 천부적인 파워가 되게 좋기 때문에 상대를 속이거나 반응을 끌어내거나 이런 비중이 아데사냐는 더 높고 더 신중하고 더 안전하게 카운터 위주로 더 어찌 보면 더 영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페레이라는 최대한 속여주고 하다가도 자기가 오프닝 포착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강타를 꽂아 넣는 게 목적이에요. 이 알렉스 페레이라는. 글로리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페레이라의 공격을 보시면 다 대각선으로 왼쪽 오른쪽 대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로버트 휘테커가 잘하는 컨비네이션 아시죠? 왼손 치고 오른손 쳐서 상대방 거의 시야 가려주듯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발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오른손 오른발 같이 이쪽으로 튼 걸 이용해서 하나 둘 두 개를 쓰는 거잖아요. 로버트 휘테커 같은 경우는. 페레이라는 그런 게 그런 게 거의 없고 오른발을 찼으면 그 다음에 오른발을 찬 몸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왼손 훅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손 어퍼컷 치고 쳤으면 또 반대로 왼손 훅 꽈서 쳤다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꼬면서 오른쪽 니킥으로 차고 올라가고 몸을 빡빡빡 꼬면서 파워를 살리는 게 엄청 좋습니다. 자기가 또 파워가 좋으니까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겠죠. 마이크 타이슨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빡빡빡빡 진짜 파워풀하게 때리는 호쾌한 스타일인데 타이슨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마이크 타이슨은 자기가 또 다른 상대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파고들고 파고든 후에도 본인이 파고들면서도 그렇고 파고든 후에도 그렇고 각을 막 먹기 위해서 본인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툭툭 정면에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툭툭 가다 이쪽으로 갔다가 빡빡 또 이쪽으로 스텝으로 이쪽으로 막 움직여서 빡빡 이런 게 많은데 페레이라는 본인 몸을 그렇게 많이 움직여서 각을 잡으려고 하진 않고요. 약간 대치 상태를 어느 정도 타격의 수싸움을 하는 대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페이크를 많이 주고 속임 동작을 줘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공격을 하고 약간 수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비었구나 여기에 받고 이런 식의 경기를 한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페레이라의 타격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페레이라를 UFC 무대에서 다른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1번은 무조건 페레이라를 뒤로 밀어야 이깁니다. 페레이라와 대치 상태에서 수싸움을 하면 그건 자살 행위예요. 이스라엘 아데사냐 정도 돼야 본인이 얘기한 대로 막 타격 자기가 데미지 받은 것처럼 막 끌어들여서 별짓 다 해야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대치 상태에서의 수싸움을 가지고는 페레이라와 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페레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치 상태에서 수싸움 하다가 거기서 강타를 받기 때문에 또 기동력을 되게 살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계속 빨빨거리면서 막 움직이는 TJ 딜라슈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치 상태가 돼서 여기서 수싸움 걸면 여기서 어쨌든 밀어야 됩니다. 어쨌든 밀어야 돼요. 무조건 밀어야 페레이라를 어떻게든 페레이라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페레이라는 레프트훅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레프트훅을 제일 잘 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 타이슨이거든요. 타이슨은 중심이 무조건 앞으로 실려있기 때문에 레프트훅을 친 다음에 타이슨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진은 아예 없고 무조건 레프트훅 쳤으면 앞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슨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페레이라는 그렇게 앞으로 가면서 레프트훅을 치지 않아요. 친 다음에 약간 오픈된 상태에서 다음 공격을 잇거나 아니면 오히려 빠지려고 합니다. 치고 붙는 경우는 페레이라는 별로 없어요. 친 다음에 그 다음 거 치는 거리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빠져버려요. 돌아 나가버려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몸끼리 붙는 상황을 별로 안 만들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클린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페레이라를 뒤로 밀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 타이슨도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시절에는 마이크 타이슨의 커리어를 어떻게 출발했냐면 커스 아마토가 마이크 타이슨을 막 만들어내고 마이크 타이슨을 처음 발견하고 할 때는 그때 헤비급을 지배했던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와 레리 홈즈로 이어지는 아웃복서의 완전 예술 같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그런 스타일이 지배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복서들은 알리를 따라하는 게 국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레디 홈즈도 진짜 복사판 같은 스파링 파트너 출신이기도 하지만 복사판 같은 알리의 복사판 같은 파이팅을 선보였는데 마이크 타이슨은 커스타마토가 원래 커스타마토가 가르치는 스타일도 그렇습니다만 이 무하마드 알리 스타일들을 완전히 잡기에 최적화된 천적 같은 타입이에요. 근데 타이슨에게 그래서 알리처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임스 더글라스라든지 이밴더 홀리필드가 보여준 순간 다음부터 타이슨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공식이 나왔어요. 타이슨을 뒤로 밀어야 합니다. 몸싸움을 클린치를 걸어서 뒤로 밀어야 한다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마이크 타이슨은 물론 전성기가 지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파해법을 커리어 내내 절대 보여주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저는 알렉스 페레이라도 물론 페레이라는 타이슨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드렸죠.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서 타격거리를 줬을 때는 답이 없다는 거. 그리고 빠지면서 돌아다녀서 어떻게 수싸움을 막 속여가지고 싸움하려면 아데사냐 정도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면 밀어야 돼요. 밀어야 페레이라에게 그나마 찬스가 나옵니다. 근데 밀면 이번에 프로아스카가 밀려고 했죠. 미니까 어떻게 돼요? 카운터 체크훅이 나오죠. 그래 밀고 들어오니 빵 때릴 수가 있죠. 페레이라는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일단은 빠져서 피해버립니다. 아니면 빠져서 타이밍이 잡히면 빠지면서 때려버려요. 근데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같이 미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같이 막 미는 싸움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밀리면 방어라든지 푸도크라든지 카운터를 뚫고 들어와서 밀면 거기서는 일단은 받아들여서 킥복싱 때 같은 경우는 심판 스탑 기다리다가 스탑 브레이크 사인 나오고 다시 싸울 때 다시 세팅하려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마이크 타이슨을 이긴 이밴더 홀리필드나 조지 포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복서임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안 밀려요. 상대방이 자기를 밀려고 들어왔을 때 밀리지 않고 자기가 막 민다든지 자기가 밀리는 것 같으면 옆으로 빠져가지고 민다든지 이런 싸움을 홀리필드나 포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달라요. 페레이라는 이런 패턴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페레이라는 강타 치고 붙는 패턴이 거의 진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섞어주는 게 맞아요. 뒤로 미는데 그냥 타격만 갖고 밀다가는 프로아스카처럼 되니까 레슬링을 섞어주면서 계속 밀어줘서 체크훅을 페레이라가 낸다는 거는 밸런스가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체크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크훅도 못 나올 정도로 계속 밀어붙여서 케이지에 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나마 그냥 다른 컨텐더들이 희망의 한 불씨 정도로 볼 수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엔 분명히 페레이라가 그렇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프로아스카가 클린치에서 몰고 가서
좀 잡아놓고 있다가 테이크다운 시도하다가 다 맞긴 했는데 나왔을 때 분명히 숨이 찼어요. 페레이라가.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해도 시합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달려드는 상대들이 정상급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페레이라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더라고요. 그게 케이지를 기대고 하는 것 같지만 상대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케이지가 뒤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립을 잡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섞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페레이라가 좀 더 더욱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좋은 파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버 테세이라라는 제가 보기에는 페레이라하고 상성이 완전 좋아요. 테세이라가 성격도 좋고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스타일이 페레이라보다는 당연히 되게 타격도 느리고 타격의 수 자체도 페레이라와 비교하면 완전 뒤지죠. 근데 둘이 진짜로 만약에 서로 좀 완전 진심으로 스파링을 한다라고 하면 테세이라는 안 치고받을 거예요. 계속 테이크다운 시도할걸요. 그다음 테이크다운 시도한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깔아놓고 교과서적인 그래플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멘토로 코치로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늘 거예요. 실력이.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앞으로 나올 컨텐더들이 이 점이 더욱더 보완이 되기 전에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칼라에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칼라에프 영상을 뭐 대신 잡히면 진짜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페레이라가 193에 키가 193에 리치가 2m예요. 안칼라에프는 키 191에 리치 191입니다. 일단 거리에서 리치에서 페레이라에게 좀 뒤지죠. 그리고 안칼라에프가 물론 다게스탄 출신의 레슬러고 레슬링이 다 좋고 뭐 다 보여주고 했는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게. 근데 안칼라에프는 그동안 어떻게 주로 경기를 해왔냐면 막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나 이슬람 마카체프나 이런 다게스탄의 경량급 선수들 보시면 레슬링 비중이 엄청 높고 그래플링 싸움을 시합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안칼라에프는 기본적으로 물론 레슬링 쓰고 할 때 있었으나 큰 틀로 봤을 때는 자기 레슬링은 상대방과 몸싸움 붙고 있을 때 튕겨 나가고 상대가 나 다리 잡았을 때 뭐 어렵지 않게 돌려내고 이렇게 깔아놓고 자기의 약간 방패처럼 아주 든든한 방패처럼 써주면서 실제 점수는 타격 개비기로 많이 땄거든요. 로우 아웃풋에 그런 볼륨이 높지 않게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조금 느릿한 페이스의 타격전이 이제까지 안칼라에프 그러면서 서서히 잡아먹는 스타일이 안칼라에프가 주로 해왔던 파이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레슬링은 굉장히 이 안칼라에프도 되게 제한적으로 써왔어요. 그냥 무슨 옛날에 케인 벨라스케즈처럼 뭐 닥치고 그냥 태클 쑤시고 이런 정도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하빕이나 무슨 마카체프처럼 그 비중으로도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뭐 넘겨서 바로 서미션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초반에 그렇지 않고 자꾸 뭐 이 페레이라가 그런 테이크다운을 막 다 막아내고 또 일어나고 2라운드 가고 또 예전에 블라우비치에게 당했던 대로 막 카프킥에 막 다리가 막 박살나고 이러면은 안칼라에프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재 버전의 페레이라한테는 존 존스가 가장 위험한 매치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존 존스가 키가 193에 리치가 무려 2m 15cm입니다. 그리고 존 존스는 페레이라가 가장 좋아하는 그 거리를 원래 진짜 거의 무슨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원래 그 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평생이 그 거리에서 안 싸우고 그 거리 뭉개는데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 거리에서 막 뒤로 막 빠지고 앞으로 하면 붙고 하다가 뭐 코미어한테 더티복싱 조금 맞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막 그리고 자기하고 리치가 거의 뭐 비등비등한 그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전에서 좀 맞긴 했는데
1차전에서. 그 다음에는 더욱더 많이 늘었죠. 뭐 레이스전에서도 좀 허용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튼 존 존스는 이런 그 거리에서 안 맞고 자기 보호하며 파이팅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레이스전 3, 4, 5라운드를 먹었고, 다니엘 코미어와의 두 번의 경기에서 그 레슬링 실력이 객관적으로는 앞서는 코미어를 그 손싸움, 이런 레슬링의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체력을 빼버릴 수 있는 능력을 존 존스가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상의 비교를, 상성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딱 생각해 봤을 때는 페레이라의 공격 같은 거를 되게 긴 사람이, 존 존스가 긴 상태에서 페레이라의 공격을 오히려 끌어내고 막 툭툭툭 하고 이상한 가짜 공격 날려주고 하다가 케이지 쪽으로 몰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하다가 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낮은 태클 같은 거를 궤도 바꿔주면서 쑥 잡고, 이런 걸 되게 많이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존 존스가 또 팔이 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누군가 들어왔을 때 코미어가 잡아서 뽑는 것만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존스처럼 팔 긴 사람이 갑자기 슉 들어와서 딱 잡았을 때 스프롤 하거나 방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팔 긴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 그게 되게 유리해요. 일단 잡혔을 때 착 감겨버리거든요. 그 기다란 그 구렁이가 막 비단뱀이 감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전성기의 존 존스와 코미어가 돌아와서 라이트 헤비급에서 페레이라가 싸운다고 해도 스타일상 코미어는 어쨌든 레슬링 실력이 되게 좋긴 하나 페레이라가 자기 게임을 할 만한 공간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가상의 대결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해본다고 해도 존 존스가 스타일상은 되게 페레이라에게는 안 좋은 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문법을 활용해서, 레시피를 활용해서 안칼라이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로 경기가 잡히면 한번 안칼라이프의 경기 같은 걸 제가 늘 해설 준비를 하듯이 쭉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왜냐면 사람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학창시절에, 지금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벼락치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벼락치기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벼락치기 해가지고 수능시험 잘 볼 수 있냐고요.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잘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평소에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페레이라와 시합 잡혔으니까 2달 동안, 3달 동안 레슬링 체력 올려야지, 그렇게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무리 안칼라이프가 대단한 선수긴 해도. 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페레이라의 다음 경기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